부자인 존슨 씨에게는 다른 어떤 물건보다 애지중지하는 꽃병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꽃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정말 속이 상했어요. 사라진 것을 발견한 지 1시간 후에 그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0만 달러를 가지고 10분 안에 이곳에 오지 않으면 꽃병을 깨뜨려 버리겠다 라고 쓰여 있었고 건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존슨 씨는 그 장소가 동네에 있는 한 호텔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지역엔 3개의 호텔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영웅 호텔, 허밍버드 호텔, 그리고 유스 호스텔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존슨 씨는 허밍버드 호텔로 서둘러 가야 합니다. 7층이 있는 유일한 호텔이거든요. 아만다는 불타고 있는 방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유일한 창문은 작았고 아만다가 닿기에는 너무 높았습니다. 타고 올라갈 것도 딛고 올라설 물건도 없었어요. 밧줄도 없고 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몇 초 만에 아만다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방에는 문이 없었어요. 그냥 출입구를 통해 뛰어나왔어요. 한 여자가 오하이오에 있는 자신의 캐빈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4시간 후에 그녀는 애리조나에 있는 캐빈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 여자는 조종사예요. 그리고 케빈은 비행기 조종석을 가리킵니다. 어느 날 밤 케빈은 부유한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집주인이 얼마 전 독특한 다이아몬드를 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도둑은 그가 본 것 중 가장 까다로운 보안 시스템 중 하나를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 보석을 들고 케빈은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문 밖으로 나왔을 때 2명의 경비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케빈은 자신이 그냥 지나가던 행인일 뿐이라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경비원들은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케빈의 몸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어리둥절했고 도둑이 다이아몬드를 삼켰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에도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경비원들은 케빈을 보내줘야 했습니다. 케빈은 집에 도착했고 몇 분 만에 다이아몬드를 손에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몰래 숨겼을까요? 케빈이 집에 침입했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앵무새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훔친 후 케빈은 그것을 앵무새의 발에 묶었어요. 그리고 그 새는 다이아몬드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폴은 젊고 재능 있는 화학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서 자신의 최근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행사 직전에 폴의 질투심 많은 동료가 그를 연구실에 가두었습니다. 혼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밝은 보라색 액체가 들어있는 시험관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 혼합물은 1분 후에 폭발할 것이다. 이 성분들 중 하나로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올바른 성분을 추가하면 반응이 중지될 것이다. 여기 필요한 성분을 알아내는데 필요한 단서가 있다. HIJKLMNO. 본인의 화학 지식이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행히도 폴은 매우 똑똑했고 시간이 다가기 전에 올바른 성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었을까요? 글자들은 H에서 O 사이에 있습니다. 즉 필요한 성분은 H2O, 물이라는 의미죠. 2대의 똑같은 승합차가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2 차량이 물에 빠져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운전자들은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물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정말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차량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의 운전자는 운전석 문을 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옆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누가 더 생존 가능성이 높을까요?
첫 번째 운전자는 수압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차의 옆문은 미닫이 문입니다. 약간의 노력을 하면 두 번째 운전자는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구멍 하나를 팔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구멍 반 개를 파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구멍 반 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마법의 거울을 찾아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울이에요. 거울에 콧수염을 기른 남자가 보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에는 수염이 없어요. 베티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경찰관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전날 경찰서에서 탈출한 범인을 찾고 있었어요. 베티는 주위를 둘러보며 손님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경찰들보다 훨씬 더 빨리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텐더 좀 보세요. 수갑을 차고 있어요. 다니엘은 여름에 친구들과 바닷가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매우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거래를 제안했어요. 다니엘은 여러 개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고 성공하면 자유롭게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예요. 종종 손님들이 와서 구멍투성이이지만 물을 모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경우가 있어. 그런 손님에게 어떤 물건을 줘야 할까? 잠시 후 다니엘은 정답을 찾았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스펀지예요. 다니엘의 아버지가 또 수수께끼를 냈어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생각이야. 양말 가격은 $20, 넥타이는 $12, 스웨터 한 벌에 $28지. 그리고 코트 한 벌은 $16야. 이 가격에 따르면 티셔츠는 얼마가 돼야 할까? 여러분은 답을 아세요? 다니엘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는 정답이 $24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의 아버지는 물건의 철자수 하나당 $4를 더했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어? 다니엘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수수께끼를 내겠어. 만일 이걸 맞히면 이번 여름에는 맘껏 놀아도 좋아. 81 곱하기 9는 801. 이 공식은 옳지 않아. 이걸 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니엘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데는 꽤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나요? 다니엘의 할 일은 공식을 거꾸로 뒤집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니엘은 그걸 알아냈어요. 108은 6 곱하기 18입니다. 제이슨은 브라운 부인에게 정기적으로 음식과 다른 물건들을 배달하는 택배기사였습니다. 그 노부인은 그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녀는 예비 열쇠의 위치를 알려줄 만큼 그를 신뢰했어요. 부인은 열쇠를 발판 밑에 보관했어요. 브라운 부인이 집을 비웠을 때 제이슨은 이 열쇠를 사용해서 배달 물건을 안에 두고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이슨은 브라운 부인의 집에 왔고 열쇠가 평소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벨을 눌렀고 전에 본 적이 없는 한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전기기술자예요. 거실에 조명을 고치고 있었어요. 부인은 지금 쉬고 계십니다. 제이슨은 즉시 경찰을 불렀어요. 왜죠? 범인은 여분의 열쇠를 사용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폴이 점심을 먹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그의 서류에 커피를 쏟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의 상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누가 폴의 일을 망쳤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점심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물었어요. 낸시와 라이자는 둘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요.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갔어요. 브라이언은 몸이 좋지 않아서 공원을 산책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산드라는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산드라였어요. 벽에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알리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와 통화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어느 날 오후 한 부유한 사업가가 자신의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형사가 도착해서 그 당시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요리사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부엌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녀는 사업가와 그의 아내가 점심을 먹은 후 식당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점심 식사 후에 일광욕을 하며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사는 남자의 실종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정답을 알고 있나요? 아내였어요. 밖을 보세요. 늦가을이고 수영장에 물이 없고 비가 오고 있어요. 제프리는 비행기에서 첫 낙하산 점프를 준비하고 있다가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낙하산도 매지 않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비행기는 여전히 지상에 있었어요. 절벽에서 큰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만약 강한 바람이 땅을 향해 불고 있다면 사과는 어디에 떨어질까요? 어쨌든 사과는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